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5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가장 화제가 됐던 거는 바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특별면회했던 일입니다. 이게 뭐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자, 특별면회를 한 날은 1월 18일이고요. 특별면회라는 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구치소장이 허가를 잘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국회의원 정도는 돼야 특별면회 민원을 넣고요. 과거에 보면 특별면회를 시켜주겠다. 왜냐하면 일반 면회는 칸막이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특별면회는 장소를 딴 데, 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이런 사무실에 해서 그 사람하고 뭐 같이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또는 앞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면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특별하죠. 뭐 같이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옆에서 위로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서로 만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구치소에서 잘 허가를 안 해주죠,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셀럽들의 특혜성 조치다. 뭐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면회가. 이 특별면회하고 변호인 접견은 또 다르죠. 그러면 정성호 의원은 변호사인데 왜 변호인 접견을 안 하고 특별면회를 했느냐? 변호인 접견이 훨씬 더 비밀 유지가 좋은데, 그거는 정진상 씨의 변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변호인이 앞으로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에 버금가는 특별면회를 한 겁니다. 정진상 씨가 특별면회를 한 유일한 사람이 정성호 의원이라는 거죠. 그만큼 특별면회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제 이제 YTN 방송에 나와서 하도 문제가 되니까 본인이 해명을 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 당시 제가 어떤 취지 얘기를 했는지는 옆에 있었던 교도관이 작성한 메모록 전체를 공개하면 다 드러날 것이다. 재판 준비들, 건강 문제 이런 것을 지나가는 잡담식으로 얘기했던 것이다. 검찰에 다 보고되고 접견 내용을 검사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김성태 회장을 의식해서 입막음을 하려고 했다면 그게 말이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진짜 문제된 발언, 왜냐하면 교도관이 녹음을 하지는 않습니다. 메모만 하거든요. 메모를 다 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거, 그러니까 혹시 뭐 무슨 거짓말을 유도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뭐 다른 걸로 회유를 하려고 하는가?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메모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메모록 전체 공개해봤자 뭐 이렇게 특별할 거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된 발언이 있죠. 그거는 교도관도 이거는 문제인데? 라고 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마음 흔들리지 마라. 당신이나 김용, 이재명에 대해 검찰은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직접 증거가 없다는 얘기겠죠.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회유냐 우위로냐? 본인은 우위로라고 주장을 하는데, 글쎄요, 이게 우위로인가요? 그런 거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 흔들리지 말랍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진상이 왜 흔들리고 있느냐? 자, 어제 방송에서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두 사람하고 6, 7년 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인간적 도리 같은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특별면회를 했다. 이런 주장인데, 저는 이걸 명백한 회유라고 보는 것이 이런 겁니다. 자, 정진상이 흔들렸다. 정진상은 왜 흔들렸을까? 그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배신감을 느껴서 털어놓기 시작했다 하는 부분이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얘기했던 거죠. 김문기 씨가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2015년 당시에는 팀장이었고 그 이후에 처장이 됐습니다. 처장이면 상당히 높은, 본부장 밑에 처장입니다.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서는
여러 자기 뭐 산하기관이 있겠지만 성남시 산하기관에서 제일 큰 게 성남도시개발공사고 거기에 당시 팀장 고참 팀장이었고 대장동 담당이었습니다. 당연히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직보도 여러 번 받고 불러서 얘기도 하고 회의도 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알고 2015년 1월에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10박 11일을 갔다 왔고 골프도 쳤고 같은 팀에서 쳤습니다. 이걸 몰랐다고 하면 바보죠. 근데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충격을 받았다. 아, 이 사람은 문제가 되면 나도 몰랐다고 할 사람이다. 실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다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점으로 봐서는 이런 거에 입추해서 보면 정진상이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던 거. 언제로 기억하십니까? 1월 10일이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거의 막바지에 검찰이 네이버 문건을 하나 내놓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네이버 임원이 정진상과 만나서 대화한 내용을 메모해서 네이버 그 회사 내부에 갖고 있던 문건이거든요. 그건 뭐 정진상이 후원금 내면 인허가 해주겠다. 한마디로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인허가를 정진상이 합니까? 이재명이 하는 거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장의 전적인 우임을 받았던가 아니면 사전 허락을 받고 네이버 쪽과 딜을 하는 거죠. 뇌물 논의를 하는 겁니다. 뇌물 논의. 그런데 그걸 이재명 성남시장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건을 딱 보자마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당황하니까 정진상이 그랬다는 건가? 이걸 정진상이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게 문제가 되면 정진상 선에서 꼬리를 자르겠구나. 그건 정진상이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게 1월 10일입니다. 그러면 흔들린다는 사실을 정성호 의원은 어떻게 알았을까? 모르죠. 흔들린다는 사실을 아마 정진상 실장의 변호인이 이재명 대표 쪽에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안 되겠다. 이거 입막음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으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 가서 뭐 회의를 하면 좋겠지만 뭐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1월 10일 그 일이 있고 나서 뭐 며칠 뒤에 정진상이 흔들렸다는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흔들린다는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검찰도 그런 약점을 파고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할까? 근데 마침 또 17일에 1월 17일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귀국을 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 진상도 진짜 정진상 씨가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 대북송금 저것까지 만약에 낱낱이 파헤쳐지면 이재명은 끝나는데 더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상황에서 그러면 누가 가서 정진상을 회유하고 위로할 것인가.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생각을 해서 친명계 좌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가장 센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 좌장, 이 사람을 보내야 정진상 전 실장이 인정을 하는 거죠. 아, 이건 이재명 대표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본인은 위로를 빙자한 회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성호 의원은 본인이 변호사니까 잘 알죠. 특별면회에서 교도관이 메모한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그 메모를 해서 그것이 검찰에 이 수사검사한테 들어갈 거라는 것도 잘 알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요거는 좀 오버한 거라고 보입니다.
잘 알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제 뭐 쓸데없는 얘기 뭐 엄청 길게 했겠죠. 건강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데 그런 얘기 이거 맞을 겁니다. 본인이 어제 방송에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재판 준비 어떻게 잘 해라 뭐 건강 문제 뭐 이런 거 쭉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다 쓸데없는 얘기고 중간중간에 회유가 있었던 거죠. 그 회유는 바로 흔들리지 마라.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버리면 이건 다 메모가 되고 보고가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안 하고 내가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너를 회유하고자 왔노라 하는 거를 정진상 전 실장이 알아들을 정도로만 넌지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슬립텅 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본인이 약간 실언을 한 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면 회유의 이면이라고 얘기했는데 회유할 생각으로 간 거죠.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 왜냐면 그 두 사람 사이에 정성호 그러니까 이재명 정성호 정진상 사이에는 남들이 모르는 공감대가 대단히 많을 겁니다. 정진상과 정성호는 2017년 2018년 뭐 이런 때 다 같은 팀에서 정성호 의원의 지휘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실질적인 지휘는 정진상은 다 이재명하고 연결이 돼 있지만 형식상으로는 그런 지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재명, 정성호, 정진상 간에는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가 있으니까 아마 척하면 척일 겁니다. 그 정도로만 넌지시 얘기를 해도 충분히 회유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데 거기서 정성호 의원이 길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오버를 해서 흔들리지 마라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정성호 의원이 갔던 목적이 회유였기 때문에 우리가 회유로 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후회된다 뭐 이거는 아마 여기에서 정성호 의원이 후회라고 하는 부분은 당초의 목적대로 그냥 넌지시 회유를 했어야 되는데 흔들리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 된다 이런 너무나 노골적인 표현이 중간에 섞여 있다 보니까 교도관 메모에 그게 남은 거다. 그 부분이 후회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정진상도 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부분. 물론 정진상 그 후에 이런 회유를 받고 나서 자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정성호를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알고 파견했다고 보거든요. 파견할 때까지 정진상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다 잡아놨죠. 다 잡아놨고 이재명이 정진상에 대한 신뢰는 확고하다 하는 점을 이제 1월 18일 면회에서 이제 분명하게 하고 다 잡아놨고 그런데 또 흔들릴지 모르죠. 또 흔들리면 계기가 또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가서 또 정진상 김용선에서 꼬리를 자르려는 어떤 시도가 있었다는 걸 만약에 정진상 김용 이 사람들이 또 알게 되면 또 흔들리겠죠. 이대로 팽당하나? 그러면 아마 또 한 번 뭐 특별면회를 하든 아니면 변호사 접견을 하든 왜냐하면 변호사 정진상이나 김용의 변호사보다는 정성호 의원이 가서 한 번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신뢰를 줄 겁니다. 변호사들은 그냥 아마 변호사들도 이재명 대표가 파견한 사람일 텐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끊임없이 정진상 김용의 현재 심리 상태를 보고받고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회유다. 이렇게 보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입막음을 이재명 대표는 시도할 것이고 검찰은 이 입을 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그 게임의 국면으로 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